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가 1.7cm, 영월 상동이 4.5, 평창 대화가 3.2, 횡성 안흥이 1.9cm의 적설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오후 들어 갑자기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차들은 거북이 운행을 했고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은 모자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밤까지 2에서 8cm가 더 올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원주와 횡성, 영서 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고 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내일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 영서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동부고속이 경영난으로 터를 매각하면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던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오늘부터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통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고속, 시외버스 구분 없이 20개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58개 버스 노선을 원주 종합버스 터미널로 이름을 바꾼 기존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에서 함께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무인 발매기는 고속 시외가 구분돼 운영되지만 요인 매표소는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은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이전한 지 20년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10명으로 어제보다 1,230명이 늘었고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단 189명이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온 것은 지난 7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시, 군별로는 원주가 577명, 횡성이 52명, 영월이 60명, 평창 17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1명 늘어 1,182명이 됐고 중환자 병상은 44개 가운데 절반 가까운 21개가 찼습니다. 평창군이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만들어 각 마을에 배포합니다. 마을 자치규약은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장 선출이나 마을 기금, 공동재산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 발생 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전국 사례를 참고해 초안을 만들고 8개 읍면 이장 회의를 거쳐 의견을 듣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평창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월드 서밋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유치한 국제 행사에 김진태 도지사가 예고 없이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행사 기간 내내 현장에 머물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과 평화 증진 논의에 참여하고 2024 강원 청소년 겨울올림픽 현안 등 비공식 회담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돌연 불참했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월드 서밋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로서 올해 초부터 강원도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가 정상이 참여하기도 하는 국제 행사에 김 지사가 불참하자 야당 도의원들은 대회를 유치한 광역단체장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횡성군 둔내에서 폐수처리장 정화조에서 슬러지를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슬러지 제거 작업 교대를 위해 지하 정화조에 도착해 보니 앞서 작업을 하던 동료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50대 노동자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중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관내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땔감을 지원했습니다. 영월군은 올해 숲 가꾸기 사업장과 위험목 제거 등으로 발생한 산림 부산물을 난방용 땔감으로 만들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 노인, 장애인 가구 등 150가구에 200톤을 전달했습니다.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나무를 절단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세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영월군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딸감 나누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45억 원 늘어난 5,935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130억 원, 조곡 농공단지,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성장 원동력 자금으로 369억 원, 농업인 수당, 비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보수 등 농림축산 분야 1,075억 원입니다. 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1,28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교통여거 개선 등 사회 기반 시설 예산도 1,2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횡성군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평창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와 계절 근로자 파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은 오늘 서울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평창 지역 농사 시기에 맞춰 계절 근로자들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평창군의 계절 근로자 파견에 필요한 모집, 교육, 선발 등의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평창군은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에서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행정 지원과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원주 출신의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예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여름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년 가까이 일했던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떠나게 됐다며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아쉬움은 없다며 대관령 음악제 앞날에 진심 어린 안녕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여름은 지난 2018년 3월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취임해 활동해왔고 올해 초에도 분주한 연주 일정 등을 이유로 재계약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